안녕하십니까, 우인석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드렸던 네 번째 질문, 아연이 도금된 모재의 용접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아연 도금된 강관을 용접할 때의 용접 요령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연 도금된 강관을 도금된 아연을 제거하지 않고 용접한 경험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일했던 형님 또는 선배 용접사들이 하는 이런 용접하는 것을 봤고, 또 그때 궁금한 걸 묻고 들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해본 결과 딱 그렇다하게 어떤 정리된 어떤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정확한 어떤 용접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방법을 이렇게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어떤 그 노력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하는 방향은 조금 잡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연 도금된 강관 용접 요령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아연에 대한 어떤 기본 지식과 또 철에 대한 기본 지식, 그리고 SMAW,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크 용접을 할 때 발생하는 아크 열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알고 용접을 한다면 조금 더 아연 도금된 강관 용접 시에 그 용접되는 현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좀 넓고 또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넓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 아연의 녹는 점은 419.5도, 그리고 끓는 점은 907도, 그리고 밀도는 7.14g 스퀘어 센티미터. 자, 철은 녹는 점이 1535도씨, 끓는 점이 2862도씨, 밀도는 7.874g per 스퀘어 센티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SMAW 아크 용접할 때 그 아크 열은 3000도에서 5000도씨로 책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그냥 이거는 파이프의 단면이고, 또 이거 역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여기 조금 적어봤는데, 사실 뾰족히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의 능력이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 봤는데, 철과 아연의 녹는 점과 끓는 점, 그리고 밀도가 다르고 그로 인하여 도금되지 않은 모재를 용접할 경우와 도금된 모재를 용접할 때는 용접법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먼저 아연 도금된 모재를 용접 시 아연이 철보다 먼저 용융되어 용접이 된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으킵니다. 이후 그런 착각이 일어나고 끓는 점에 도달한 아연은 가스를 내뿜습니다. 기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온도가 1535도씨가 되어 철이 녹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정말 용접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경험이 솔직히 있습니다. 아연이 녹은 물이 철이 녹은 물로 착각을 하고 용접을 진행해 보면 용접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두 개의 모재를, 자, 이렇게 싹 모재를 여기를 용접을 딱 하고 가는데 뭔가 이렇게 그 피복이 덮여 있고 용접이 된 것과 같이 보이지만
한쪽 모재만 놓고 아크 쏠림이 일어났고 융합이 되지 않은 용입 불량이 초래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연 도금된 강관 용접 시에 그 아연이 용융된 그 물을 모재, 진정한 모재가 용융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 이거는 자, 이렇게 잘 관찰하여 피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착각. 아연이 더 빨리 용융된다. 아연이 용융되는 녹는 점은 419.5도시고 그것이 온도를 더 아크의 열을 더 받기 시작하면 끓는 점 907도에 도달해서 기화가 일어나고 이제 가스가 발생되는 거고 그 이후에 1535도씨가 되어서 철이 녹기 시작하는데 아크를 스타트할 때 이 아연이 녹는 용융되는 것을 용접이 되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자, 첫 번째 이거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근데 일단 그거는 그렇고 용접을 하다 보면 이 뭔가 그냥 아연이 기체가 돼서 기화가 돼서 이렇게 대기 중으로 날아가면 흩어지면 그 다행인데 가끔은 쇳물을 동반하면서 폭발하듯이 빵빵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안 만들고 싶은데 유독 제가 용접을 하면 그런 경우가 발생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꼭 제가 용접할 때 이렇기 때문에 이 쇳물과 함께 가스가 발생되고 빵빵 터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현상이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 사실 아직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동영상을 보고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좀 이 경험이 있으시고 약간의 도움을 주세요.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사실. 자,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제 생각에는 자, 여기 보이시나요? 모재 표면에 도금되어 있는 아연이 먼저 녹아서 쇠가 녹은 모재의 쇠가 녹은 것처럼 이렇게 물이 형성이 되는데 이거에 섞으면 안 되고 그렇지만 조금 더 열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잠시만요. 열을 받으면 기화가 일어납니다. 모재 표면에 도금되어 있는 아연은 기화가 돼서 날아가고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한 번에 이 아연이 녹은 거에 의해 속을 수도 있었지만 속지 않고 진정한 쇠가 녹는 용융토를 만들어서 용접을 해 나가는데 문제는 이 파이프의 경우 또는 철판의 경우 앞, 뒤 전부 용융이 아연으로 도금이 되어 있을 때 파이프의 경우 내부에 도금되어 있는 아연이 녹거나 끓는 데에서 아마 문제가 발생하는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모재의 두께가 있고 이 티크니스 열을 받게 되면은 모재의 이 두께의 내부까지 충분히 열이 전달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내부에 도금되어 있는 아연까지 기화가 이렇게 끓게 되어 기체가 되고 대기로 날아가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때 밀도가 아연이 가볍고 철이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만약 이 내부에 도금되어 있는 아연이 용융이 되고 또 그 용융된 그 물이 철과 이렇게 조금 섞이면서 철은 아래로 가라앉고
아연은 위로 또 오르면서 또 오르는 그 중에 온도가 아연이 끓는 점 907도로 도달을 하게 되면 바로 기체가 돼서 쇳물로 둘러싸인 그 내부에 기체가 돼서 나가려고 하면서 빵 터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서로 섞이지 않으면서 이 표면이든 아니면 파이프의 내부, 외면이든 내면이든 도금되어 있는 그 아연이 그냥 녹는 점을 빨리 지나쳐서 끓는 점으로 빨리 도달을 하게 이렇게 용접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론은 일반 철을 용접할 때보다는 아연이 도금된 그 모재에 용접을 할 때는 조금 더 전류를 좀 센 전류를 넣고 또는 일반 철을 용접할 때보다 아크 길이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며 용접을 하되 이 모재의 앞면과 뒷면, 외면과 내면에 빨간색 좀 열을 이렇게 뜨겁다 받았다 충분한 열을 받아서 이 907도 이상, 그러니까 내부든 외부든 그 아연이 빨리 기체로 돼서 날아갈 수 있는 그만한 온도를 모재에 가하면서 용접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은 이렇지만 실제 용접을 하는 데 있어서 손을 컨트롤하고 이 용접 속도를 또는 운봉 속도를 운영하는 용접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가정 또는 이런 어떤 방법론을 실제 잘 적용을 하면 또 다른 어떤 결과나 어떤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확실한 거는 아연이 먼저 녹고 먼저 끓고 그리고 밀도도 가볍기 때문에 비중도 위로 또 오르고 쇠는 가라앉고 그렇기 때문에 쇳물에 녹아있는 아연이 섞이면서 그 와중에 아연이 기화하면서 폭발을 하는 것 같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아연이 먼저 녹는데 그 녹은 물에 속지 말라. 이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많이 속아봐서 알아요. 속지 말고 본연의 쇠가 녹는 거를 보고 융합시키고 용접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빵빵 터지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 없이 이 고수들이 용접할 때 보면 아연 도금된 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잔잔하게 가스는 많이 발생하지만 그런 거 없이 잔잔하게 용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대체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제 생각에는 전류를 좀 세게, 아크 길이는 물론 조절에 의해 전기를 세게 놨다면 아크 길이는 좀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아크 길이를 조금 더 일반 철을 용접할 때보다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서 이 모재가 이 파이프로 말했을 때 외면과 내면에 충분히 열을 줘서 충분한 열을 준다는 뜻은 아연이 끓는 점에 도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열량을 유지하면서 열 관리를 그렇게 하면서 용접을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 경험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의 생각을 지금 표현을 해드렸고, 자,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더 풍부한 경험이나 어떤 사전 지식 또 들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댓글 이 글로 조금 적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은 여기까지
표현을 하는 걸로 하고, 5번째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용접할 때 운봉이나 위빙은 왜 해야 하는가? 용접을 할 때 전기 용접을 이야기할 때는 운봉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CO2 용접, 미그 용접을 할 때 역시 운봉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타오, 아르곤 용접을 이야기할 때 위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운봉과 위빙은 왜 해야 하는가? 안 하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저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